여성이 폭군으로 변하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고 간부들이 누구나 믿고 있죠. 9살짜리 조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은 나락으로 갔다. 만약에 너가 권력을 잡았는데 고모인 김여정이 너의 권력에 도전하려 한다면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 최근 북한 권력 내부 동향을 보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뭔가 조금 더 권력을 잡아가는 느낌을 표면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순에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여정이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원래 선전선동부의 부부장 차관급으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아마 김여정이가 쫄랐을 수 있죠. 좀 투덜대면서 맨날 이러면서 오빠 나는 몇 년째 차관이야 이러면서 오빠가 그랬을 수 있죠. 야, 너 나이 이제 30몇 살인데 차관이면 높은 거지. 이 자식아 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오빠 백으로 지금 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좀 측은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 부장으로 올려줬는데요. 북한에서 노동당 부장이면은 내각의 장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급의 이런 권한을 누린다 이러는데 김여정이야 사실 차관이면 어떻고 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오빠라는 든든한 후광이 있고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고 간부들이 누구나 믿고 있죠. 그런데 사실 노동당에서도 조직 지도부나 이런 핵심적인 자리가 아니라 총무부장이라는 자리예요. 총무부장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약간 좀 이런 살림살이하는, 당의 살림살이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 언론은 김여정이가 또 총무부장이 되니까 총무부가 엄청 핵심 부서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야 얘기가 좀 재미있게 전개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9살짜리 조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은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병립할 수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냥 혼자 통치를 할 때는 김여정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보좌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서명하고 이럴 때 김여정이가 다 했잖아요. 모든 거를. 푸틴하고 정상회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옆에 다 김여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 김여정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옛날에는 오빠 곁에서 늘 웃고 권력의 실세임을 자처하던, 그리고 오빠가 좀 재미없는 농담 간부들이나 주민들한테 하면 옆에 서가지고 억지로 웃어줘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 또 왜 저러지? 아재 개그 저게 통할 줄 알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에서 삥긋삥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사진 보면요, 당 간부들이 김정은 또 김주애를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김주애와 김정은이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그룹에 김여정은 끼지를 못합니다. 노동당 총무부장이면요, 거기에 앞줄에 서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앵글 밖에 서 있어요. 정말 사진 한 김정은의 공개활동 그날 있었던 거 한 30장 무더기로 공개하거든요. 두세 장에서 요만하게 면봉처럼 나옵니다. 아는 사람만 보일 정도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김정은이나 아니면 그 권력 핵심부에서 김여정한테, 김여정으로서는 되게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여정동지는 좀 밖에 이렇게 위치하시오. 카메라 이렇게 같이 앵글에 들어오지 않게 잘 피하시오. 이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김주애한테 완전히 밀려난 모양새다. 그러면 그렇다고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활용하던 여동생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거나 어디 귀양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너 나오지 마 이러면 또 김여정이 삐져가지고 또 뒤에 또 오빠 엄청 씹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갔을 때 이렇게 옆에서 의전하는 거라든가 의전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김여정이 등장하는 아주 유용하게 김정은이가 써먹는 게 있죠. 오빠를 대신해서 짓는 개. 제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역할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싶어도 김여정이가 최근에 쏟아내는 그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대변인이나 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북한 권력의 배설구 역할을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조롱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난, 그리고 무슨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무슨 스토킹 범죄자 취급하는, 다시는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공식 담화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놓는 거, 이게 제정신 아니죠. 근데 권력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김정은이 여동생에 대해서, 오빠는 되게 여동생을 좀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선 자기가 20살 될 때 죽었습니다, 택모 고용이가. 그러면 여동생인 김여정은 5살 아니까 그때 15살이었어요. 그러면 오빠 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여동생을 지켜주고 케어해주고 싶고, 그 마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생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대남 공격 비난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욕먹게 하고 그 정말 더러운 입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는 그런 역할은 좀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의 남편이죠. 그분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도 아마 그런 운명이 될지 모를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오마주니까요. 과연 김정은이 김주애한테 4대 세습을 해줘서 김주애가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과거 역사 동서고금을 볼 때 여성이 폭군으로 변하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이런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궁중암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지고 저놈을 뭐 역도를 칼로 베어라 이래서 제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바늘로 콕콕콕 찌르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딸 주애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가 이제 뭐 병이 걸리거나 급변한 어떤 상황 때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유언에 어떤 게 포함될까요? 저는 그 유언 중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너희 고모인 김여정이 너의 권력에 도전하려 한다면 사전에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업인 그리고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진짜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실 1순위예요. 김여정이. 그리고 김여정 자체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남편, 지금 뭐 어디 총정치국, 군 총정치국,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여기에 뭐 나이로 봤을 때 아주 고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김여정의 후광을 얻어서 나름대로, 김여정도 자기의 권력, 이 파워 그룹이 있겠지만 그 남편도 김여정의 후광을 얻는 그런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키워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권력의 근처에 있다 보면 방심을 하게 되죠. 장성택도 그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어떤 애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자기가 조카? 옛날에 뭐 스위스 유학하다가 가끔 여름방학 때 놀러 오면 달러나 유로와 주면서, 야 정은아 이거 뭐 고모부가 주는 용돈이야, 이거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어린 조카 27살짜리가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야 나한테 드디어 찬스가 왔다, 이러고 조카가 앞에서 탁 간부들 설설 기는데 거기서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이렇게 먼 산 보고 다 김정은 쪽 보고 혹시나 막 죽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박수 치는데 다들 이렇게 물개 박수 치는데 혼자, 이거는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 이런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고요. 특히 그런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아니더라도 이권에 개입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성택도 석탄을 중국에 팔아먹고 뭐 이런 혐의로도 사실은 처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여정도 지금 평양에 지금 택시 같은 거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택시 회사, 몇 개의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개입하고 있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친정 쪽에서 그런 택시 회사를 가지고 지금 이권에 개입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정도 파워 있는 사람들이 뭐 이권에 개입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주애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김여정과 그 부부 장성택과 김일성의 딸인 김경희의 그 운명,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뭐 또 나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도 보내고 병력도 보내고 무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북러 관계에 우리가 밀착이라 그러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정말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 연간 대외 교역 중에서 98%가 중국이고 러시아는 1%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을 잡는 북한 내 권력 계파가 진짜 센 권력이 되는 겁니다. 물자를 들여오고 뭔가를 팔 수 있고 식량이라든가 또 기름, 따칭 유전에서 나는 기름을 제공받고 이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진짜 파워 그룹이 되는 거죠. 그걸 과거에 장성택이가 했습니다. 중국의 친북 이런 쪽의 지도부들과 잘 맞춰서, 물론 그게 이제 김일성 때부터 사실 김일성의 사위로 장성택이가 닦아온 게 있었죠. 여러 가지 또 이권을 중국 쪽에 내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북한 권력 내에 친중파였던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성택, 김정남이 이제 얽히게 된 거를 김정은이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을 2017년에 살해를 하고 그거보다 앞서서 2014년 12월에 장성택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지금 김여정이나 그 남편이나 이쪽이 어떤 장성택이 과거에 이렇게 관리했던 채널을 다시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중국 쪽의 영향력, 당연히 뭐 중국 지도부 쪽에서는 김여정 라인이나 이런 쪽 관리를 하겠죠. 그런 쪽을 통해서 어떤 권력의 야욕을 보인다 이러면 이 부분도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손보고 갈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저도 딸 키우고 있지만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 서열 1위가 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죠. 그리고 딸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